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SK 하이닉스가 19조 원을 들여 청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습니다. 1분기 HBM4 양산을 담당할 M15X의 후공정과 패키징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사들이 잇따라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AI 메모리 수요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의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SK 하이닉스가 무려 1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첨단 패키징 팹인 PNT7을 새로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장 신설은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SK 하이닉스는 청주에 있는 M15X에서 HBM4를 올해 1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 청주 M15X 공장은 웨이퍼를 만드는 전공정을 담당하게 되는데 바로 옆에 후공정과 패키징을 담당하는 PNT7을 배치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하이닉스의 첨단 패키징은 연계나 안정성 측면에서 전공정과의 접근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청주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PNT7은 전공정 팹에서 생산된 반도체 칩을 제품 형태로 완성을 하고 또 품질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HBM 같은 AI 메모리 제조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팹은 올해 4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장 증설로 수요의 적기에 대응해서 HBM4 시장에서도 치고 나갈 계획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투자는 AI 메모리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 확대로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를 보시면 지난해에는 35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55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2028년에는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 145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데 HBM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SK 하이닉스가 61%의 점유율이었고 삼성전자는 18%로 3위였는데 올해는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29%로 상당히 추격해올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번 투자로 이 HBM 수요를 좀 적기에 생산을 해서 물량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경쟁사 대비해서 한 발 앞선 기술력도 공개를 했는데 지난주에 열린 CES에서 차세대 HBM으로 불리는 HBM4 16단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점점 고도화되는 메모리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삼성전자도 평택 캠퍼스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오는 16일 뉴욕 팹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3사가 잇따라 공장을 늘리는 것을 보면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메모리 반도체 세 개사가 이 좀 수요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의 청주 팹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HBM4 양산을 위한 평택 캠퍼스 4공장, 이 4공장 완공에 좀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사인 마이크론은 다음 주 오는 16일에 뉴욕에 새로운 공장을 짓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이 HBM이나 범용 디램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 부족이 오는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무어인 이 마이크론 부사장은 최근 이 팹 확장과 인증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를 할 때 현재 메모리 부족 현상이 2028년 이전에는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이번에 열린 CES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유일한 HBM4의 소비자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이 AI 산업에서 HBM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HBM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AI 산업에서 꼭 필요한 HBM은 메모리 반도체 이 세 개사만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또 신규 공장도 빠르게 짓고는 있지만 그래도 속도가 좀 느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028년까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병목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짓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5공장, 6공장 등의 추가 신설은 뭐 한 2027년, 8년에나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 톡톡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1.47% 오른 4,692.64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풀리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자동차와 방산, 조선 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리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선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공세에도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기관은 4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선 현대차 그룹주의 강세가 눈길을 끌었고 방산과 2차 전지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반해 반도체와 원전주는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현대 모비스와 현대 오토웨버도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차 시가총액은 80조 원을 돌파했고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인 4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를 자동차 기업이 아닌 로봇과 AI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40만 원 이상, 시가총액 100조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하루도 쉬지 않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계감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밤 나올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인플레이션 흐름과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셧다운 이후 제대로 된 첫 소비자 물가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2%대 중반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경우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시장의 적잖은 변동성을 예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코스피가 4,700선에 다다른 오늘도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에 결국 1,473.7원에 마감했습니다. 고환율이 계속되자 이번엔 관세청이 수출 기업의 무역 대금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출한 달러를 일부러 국내에 들여오지 않거나 부당하게 유출한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혜곤 기자, 관세청이 불법 외환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없는지 단속에 나섰다고요? 네, 지속적인 당국의 개입에도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번에는 관세청이 환율 잡기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정부 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받은 금액과 세관에 신고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 달러, 472조 원에 달합니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편차가 급격히 늘어난 건데요. 2023년 235억 달러에 비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처럼 편차가 커지는 것은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를 틈타 불법 외환 거래를 하는 기업도 증가한 겁니다. 2025년 관세청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 검사 결과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대상 기업 대비 적발 기업으로 산출한 적발률은 97%에 달할 정도로 수출입 기업의 외환 거래 법규 준수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전담팀과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 TF를 만들고 무역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외환자산, 해외 도피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최근 무역대금 편차가 크게 늘어난 기업들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등을 합쳐 1,138곳에 달합니다. 네,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수출 기업들이 최근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는 수출을 하고 난 뒤 환율이 오를 것을 예상해 대금을 빨리 회수하지 않는 건데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회수 기간을 미루거나 이를 다른 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는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용역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해뒀다가 다른 해외 거래처에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 게임 업체는 해외 유저들에게 홍보 용역을 맡기고 게임머니로 용역 대가를 지급했는데 이를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외환 자금이나 수령 사실 자체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거나 사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지난해 위반액이 가장 컸던 한 대기업은 규모가 3,500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총 외화 유입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 이 중 무역대금이 약 4,700억 달러로 50%에 육박합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건데요. 관세청까지 나서 환율 안정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국 개입에 더해 관세청까지 동원한 정부의 다각적인 환율 잡기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이혜곤입니다. We wanted to do this event at the heart of Korea and modernization. So we really want to position this car as a more premium, more advanced, more tech car. We are the central hub for Renault Group to produce D and E segment car here in Korea for Korea market and export market. Filorn being again the biggest car of Renault Korea that we ever produced. 호화 출장, 방반 경영 논란에 휩싸인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국민과 농업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사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농협 내 선거제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진 의문입니다. 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가 발표된 지 닷새 만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농협을 둘러싼 의혹이 반복되자 특별감사에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눈감아주거나 임원 추천을 위한 위원회의 깜깜이 운영, 허울뿐인 내부 통제 장치 등의 문제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 개인으로는 기준을 웃도는 숙박비로 공금을 낭비하고 업무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 각종 요직을 차지해 억대 연봉을 챙기는 점이 문제시됐습니다. 농협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과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배경입니다. 먼저 강 회장은 겸임하던 농민신문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 자리를 내놓습니다. 농협 회장은 농업, 농촌 발전 업무에 집중하고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납니다. 농협 차원에서는 금권 선거, 밀실 선임으로 지적받아온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혁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감사 내용을 바로잡는 한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스마트 농업 확산 등 정부의 농정 대전환에도 적극 동참합니다. 다만 강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진행 중인 특별감사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
농협개혁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정부가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중단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사진 교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출신 인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는데 차기 사장 선임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내부 개혁부터 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LH가 대대적인 이사회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LH는 현재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임기가 끝난 비상임이사 4인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총 8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절반을 교체하는 것으로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존 이사진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차기 사장 후보로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추천했으나 이를 사실상 거부했던 정부가 차기 사장 재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읽힙니다. 또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 내부 출신 사장 선출을 질타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신임 비상임이사 공모와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끝난 후에나 차기 사장 재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LH 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LH 내부 개혁 작업이 끝나야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장 재공모에 앞서 이사회 물갈이에 나선 것은 정부가 LH를 분명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간 단계쯤 왔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일본 나라현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확대하고 지방 성장 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번 공동 발표문에서 양국이 특히 협력을 강조한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당국 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안보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틀을 새롭게 짜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등 한일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 논의가 이어졌는데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일은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거군요. 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년이 지났고 새로운 60년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오늘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일본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이면서 균형 있는 외교 행보를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이 대통령은 두 나라 국민이 함께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길 바란다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내일 우리 코스피 4,7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하시죠.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